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6.25가 끝나고 서울의 인구는 124만 명이었습니다. 그 뒤로 경제개발 정책으로 서울은 빠르게 산업화, 도시화됩니다. 그래서 1970년에는 서울 인구가 550만 명가량 됩니다. 이 정도면 인구 폭발이었죠. 결국 강북이 지나치게 과밀화되면서 도심 주변이 개발되고 한강이 개발됐습니다. 서울은 그야말로 경제개발의 그림자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예가 지금의 분당이 된 광주 대단지 사건이었던 거죠. 광주 대단지로 서울 판자촌 사람들이 한창 모여들 무렵 서울 도심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아유, 날씨 좋다. 1970년 5월, 김여럭 시장이 물러가고 양택식 시장이 취임하면서 서울시 토목과 가로계장이던 이민창이 도시계획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의 사무실 전면은 소공동이었다. 아니, 저거는? 구획정리과 김익진입니다. 김 계장. 내가 지금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정면에서 보이는 게 중국인 상가 아닌가? 맞습니다, 과장님. 화교촌이라고 하죠. 원래 저렇게 지저분했어? 오래된 얘기입니다. 물론 그 동네 자체도 오래됐고요. 저 동네 싹 밀어내고 빌딩 세우는 방법 없을까? 화교촌을 말입니까? 당신이 서울시에선 구획정리 잘하는 도사로 소문났잖아. 추진해보자고. 청일 전쟁 무렵 서울의 중국인 수는 이미 3천여 명이었다. 그러나 일본인과의 상권 다툼에서 점점 밀려났고 1970년경에는 8천여 명이 있었다. 당시 소공동에는 그 중국인 대부분이 모여 살고 있었다.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좀 깨끗하구만. 장사는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상하게 중국 성인들은 외관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교촌이 재개발의 근거가 되는 거지. 그런데 중국인들이 재개발 사업에 순순히 협조를 할까요? 협조하게끔 해야지. 당근을 줘서라도. 당장 시작하는 겁니까?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시장님께 일단 보고 드리고 곧바로 추진하자고. 당장 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나? 아닙니다. 다행히 1967년에 작성된 무교지구 재개발 계획안이 있더군요.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거 잘 됐네. 김 기자. 그럼 말이지. 우선 그림부터 그려봐. 그림이요? 화교촌 이미지를 완전히 벗겨낼 수 있는 조감도를 하나 만들어 보라고. 박 사장님? 예. 부르셨습니까? 오늘 어쩐 일이세요? 건축 설계업체 서울시에 자주 들어오잖아요. 박 사장님, 급한 일이 있는데 여기 이것 좀 보세요. 이 근처 지도 아닙니까? 이건 소공동 화교촌이고. 맞습니다. 조감도 좀 하나 그려줘봐요. 어떤... 이 화교촌 지구에 빌딩이 2개 들어서는 겁니다. 10층짜리 하나, 23층짜리 하나. 가능해요? 저희야 밥 먹고 하는 일이 이런 거니까요. 언제까지 가능해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오겠습니다. 좀 더 앞당겨봐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까지 맞춰보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로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감도는 양택식 서울시장에게 보고되고 양 시장은 다시 소공동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안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태평로 2가 소공동 일부 화교 상가를 전체적으로 현대화할 생각입니다. 그 소공동도 좋지만은 그 시청 앞에 이 분수대 그림도 좋구만. 예, 카카. 주변 환경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소공지구 땅은 모두가 그저 화교들 재산이라는 건가? 아닙니다. 조사해 보니까 소공지구의 대지 면적은 3,693평인데요. 한국화약 김종희 씨와 대한해운 남궁현 대표가 대부분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화교들 소유지는? 한쪽 구석으로 밀려난 지역인데 아마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서 조금씩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 하는데 잡음이 일어나거나 하는 문제는 없겠구만. 예, 카카. 양 시장, 이 소공동 개발안 잘 좀 해봐. 이제 와서 말이지만은 그동안 이 지역이 눈에 가시였어. 그러셨습니까? 존슨 대통령 방한했을 때 말이지. 그 시청 앞에서 환영식을 했는데 행사 내내 시청 주변 지역이 나왔잖아. 예, 그렇습니다. 하필 카메라가 시청 맞은편에 있는 중국인 촌만 찍어대니 그 외국에서는 서울에는 온통 판잣집만 있는 걸로 안 거야. 그래서 재미 동포들까지 편지 보내고 그랬잖아. 제발 개발 좀 해달라고. 예. 서울시청 주변 슬럼가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청원서가 왔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외국에 있는 교포들도 꽤나 부끄러웠던 모양이야. 그렇잖아도 이 하교천이 내내 신경이 쓰였는데 잘 됐구만. 이번 기회에 싹 바꿔버려. (1970년) 71년도 경이면 군사정변이 일어난 지 10년이 됩니다. 그 10년 동안 서울은 묵은 때를 벗어내는데 주력했죠. 소공동 화교촌은 그런 묵은 때 가운데서도 묵은 문제였습니다. 앞에서 나온 얘기대로 박정희 대통령은 1966년 10월 미국 존슨 대통령 방한으로 인해서 서울을 개발해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당장 시급한 것 가운데 하나가 시청 근처에 있는 소공동 화교촌이었던 거죠. 부시장님, 중국인들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이거잖아. 중국인들이 뭐라고 해요? 예상대로입니다. 시청 앞 광장에 접한 중국인 상가 자리에 대규모 고층 건물을 짓기로 하는 대신 빌딩 공간을 소유 지분에 따라서 준다고 하니까 좋아하죠. 그럼 그 건물 말인데 어떤 용도로 짓는 거죠? 상가입니다. 중국인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빌딩 이름도 화교회관으로 정했습니다. 빌딩이 올라가는 동안 생계에 타격이 있을 텐데 유명한 장사꾼들 아닙니까? 예. 그 문제는 가건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임시로 장사할 곳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그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 어쩌죠? 대안은 있어요? 그야 적정한 보상비 주고 강제 철거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도 전달했어요? 예. 뉘앙스만 풍겼습니다. 이거 외교 문제가 걸린 거라서 조심해야 할 거예요. 예. 서울시가 화교 소유의 땅을 한 곳에 모아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화교회관을 지어주겠다고 제안하자 화교들은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 대만 정부도 한국 정부의 화교 정책에 감동했는지
2억 원을 마련해 서울시에 보조하겠다고 나섰다. 1971년 10월부터 시청 광장 앞에 화교 상가가 철거되면서 일은 순풍을 타는 듯 했는데 대한해운 대표 남궁현이 반발을 하고 나섰다. 최 부시장님, 서울시정이 녹록지 않다는 건 압니다. 허나 이런 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궁 사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화교들만을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아니라니요. 화교회관을 화교들한테만 분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만 서울시 개발도 좋고 화교회관도 좋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지역에 저희들 개인 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헌데 저희들 건물까지 철거해가며 화교회관을 지으면서 그 회관 분양은 화교들한테만 한다니요. 이거 사유재산 침해 아니고 뭡니까? 사장님, 도시계획 과장을 맡고 있는 제 불찰입니다. 서울시가 무심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서울시는 화교들의 정서에만 신경을 썼고 설득하는 데 집중했을 뿐 개발지구 안에 있는 한국인 소유 건물은 무시했다. 혹시 대통령이 지시하신 겁니까? 물론 대통령께서도 알고 계시긴 합니다만. 알겠어. 대통령 지시사항이니까 누가 반대할 것이냐. 한국 사람들이야 엎드리라면 엎드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나 보군요. 사장님, 그건 오해십니다. 기회가 되면은 가깝게도 말씀드려 주십시오. 내가 서울시 개발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화교회관만 지어서 중국인만 독립을 시켜야 하느냐는 거예요. 화교 지구니 뭐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큰 건물을 지어서 한국인, 중국인이 소유 지분에 따라서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는 속수무책이었다. 서울시가 우리 화교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자기네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남궁현이란 사람 땅도 우리 사업지구에 들어있어서라고 하잖아요. 그럼 처음 약속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없는 사람들이라지만 이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해서야 됩니까? 어제도 그 부시장과 도시계획과장이 다녀갔어요.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다른 사람들 의견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저는 비관적이에요. 우리 화교 재개발 조합에서 진정서를 몇 번 냈습니까? 탄원서, 질의서까지 한 5-6번은 냈을 겁니다. 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때마다 서울시에서 돌아오는 대답이 뭐였습니까? 한국인 지주와 의견 조정 중이니까 기다려달란 거였어요. 그뿐 아닙니다. 그동안 총영사, 참사관, 대사까지 서울시장을 만났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고요. 그리고 오늘은 연락이 뭡니까? 한국인 지주와 공동으로 이 대규모 회관을 건립할 의향이 없는가였어요. 여러 말할 거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화교들만 입주하는 화교회관으로 밀어붙입시다. 화교들은 당연히 반대할 명분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재개발된다고 가건물에서 임시장사를 하고 있었지만 장사는 뜻대로 안 되면서 재개발은 지지부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먼저 한국 화약에서 실마리를 풀지만 결국 외교 문제로 번집니다.